한여름의 덴마크는 다채로운 문화와 풍요로운 자연이 펼쳐진 축제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엔 바이킹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거센 바다를 정복했던 바이킹의 이야기. 지금 그들의 바다로 떠납니다. 유럽 북부 발트해와 북해를 가는 곳에 위치한 덴마크는 그 옛날 바이킹이 살던 땅입니다. 한때 스웨덴 남부와 영국의 동부를 비롯해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했었는데요. 그 오랜 역사만큼 덴마크 땅 곳곳엔 바이킹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가는 오늘 여정은 옛 수도였던 로스킬레를 시작으로 린드홀름을 거쳐 리베로 향합니다. 천년 전 바이킹 시대, 해상 무역의 요지로 건설된 로스킬레는 덴마크의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11세기부터 1443년까지 덴마크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런 도시의 상징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킹 함선 박물관입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건물 밖 선착장의 배입니다. 박물관의 조선소에서 바이킹 시대의 배를 옛 방법 그대로 제작해 놓은 것인데요. 특히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린답니다. 지금 이곳은 로스킬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 바이킹들이 탔던 배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이 바이킹 배를 직접 타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타보러 왔습니다. 바이킹 배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좋은 5개월 동안만 탈 수 있죠. 제가 탄 배가 승선을 모두 마치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드디어 돛을 올립니다. 바이킹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근거지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과 러시아 등으로 진출한 노르만족을 이르는 말인데요. 돛이 바람에 펄럭이자 정말 원정 나가는 바이킹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진짜 속도가 꽤 나는데요? Now I'll show you something. Hvem kan segla for utan vän? Vem kan ro utan några? Vem kan skiljas från vännen sin utan att fälla tårar? Jag kan segla för utan vän. Jag kan ro utan några. Men jag skiljas från vännen min utan att fälla tårar. 그렇게 노래와 함께 제가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돛을 내립니다. 이제 노를 저어갑니다. 이 바다를 누빈 바이킹처럼 말이죠. 제가 배는 조금 저어봐서 Lean forward, stretch your arms, and without bending the arms, lean back, make way, make way. and make way. Super. 카누를 탄 경험이 있어서 노젓기에 자신 있었는데요. 요건 또 다르네요. 다른 사람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바람이 심해 노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춰가며 익숙해지는데
어느덧 배가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Everybody rest on your oars. So starboard side, you can begin to clear your oars, get them in the boat. 오케이. 이렇게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바이킹 배를 직접 타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요. 또 마지막에 직접 제가 노를 저어보니까 진짜 바이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킹들이 예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살짝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How do you feel about today's I think experience? it was very, very nice and very safe also. Even though there was a lot of wind, it was very stable. We do sail a little sailing boat ourselves, but it's just more, as soon as you have the wind, you have to take so much care. So this was good. 그렇다면 실제 바이킹이 탔던 배는 어떨까요? 박물관 안에는 11세기 말 로스킬레 피오르드에 침몰했던 바이킹 배를 발굴해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제 옆에 배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이 배의 주인공이 바로 한때 유럽과 러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이킹의 배입니다. 바다의 거친 물살을 가르며 바이킹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했던 배입니다. 이 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이킹. 이곳에 깃든 그들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로스킬레엔 바이킹과 관련된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바이킹 왕 헤럴드 블루투스가 만든 목조 성당터에 자리 잡고 있는 로스킬레 대성당이죠.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그 장엄함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데요. 와우. It's a huge cathedral. Yes, it's 800 years old. Yes. It was built using 2.5 million bricks. It took 100 years to build. 북유럽 성당 건축물을 대표하는 로스킬레 대성당은 사실 덴마크 왕가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총 39명의 왕과 왕비의 유해가 이 화려한 석관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So who do we have here? We have Margaret I, who died in 1413. She was the Queen of Denmark, Norway, and Sweden. She united the three Nordic countries Yes. into one kingdom. Yes. 이후 왕권을 강화한 그녀는 북유럽의 탁월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힌답니다. And here we have Harold Bluetooth, but he is not there. Okay. We say he's there, but he is not there. Okay. It's a myth, a legend. Yeah, yeah. Good thing to have one of the earliest Viking kings here buried here, but he's not there.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가 이 헤럴드 왕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원래 블루투스는 이가 파란색이었던 헤럴드 왕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0세기경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유명한 바이킹 왕이죠. 덴마크 왕들의 또 다른 거처인 로스킬레 대성당. 이곳엔 바이킹 시대부터 시작된 덴마크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덴마크 왕들의 무덤을 떠나 바이킹 시대의 무덤이 있는 린드홀름 언덕으로 향합니다. 이윌란 반도 북부 올보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바이킹 유적지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바이킹 매장지랍니다. 바이킹 무덤에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저는 마음이 굉장히 경건해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죽은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긴 합니다. 무덤 주변에 놓은 돌의 모양은 시대별로 그리고 성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킹 여자분이 먼저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모양 보이세요? 이 동그란 모양? 예전에 바이킹의 여자분들은 그 자국 모양을 뜻해서 이렇게 무덤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모양처럼 보이세요? 이게 지금은 배 모양이거든요. 예전에 바이킹 시대의 전사들은 바이킹 배가 전부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죽으면 이렇게 배 모양으로
남자의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신들은 주로 부장품과 함께 화장되어 땅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바이킹들에게도 사후세계는 중요했나 봅니다. 린드홀름 언덕은 600여 년간 무덤으로 이용됐는데요. 그 오랜 시간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이곳에서 1000년 전 바이킹의 삶을 잠시나마 엿보고 갑니다. 바이킹의 주무대였던 덴마크엔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윌란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리베는 바이킹 시대로 불리던 8세기 무렵부터 상업도시로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세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는 도시로 여행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죠. 저는 지금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리베에 나와 있습니다. 워낙 역사가 깊은 이 도시라서 저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분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Good day. Nice to meet you. 야히나 인수. Richard. 리가드. Yes. 리처드. Richard. It's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 Right? Yes. Okay. 제가 먼저 찾은 곳은 도시의 산 역사인 리베 대성당입니다. 독일의 수도사 안스가가 덴마크에 처음 기독교를 전파한 이후 리베 성당이 오늘날과 같은 석조 성당의 모습으로 건축된 건 12세기라고 합니다. So this is a very modern. Yes. Not from. That's made 1982 to 87. Oh, okay. So it is very modern. 성당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장식을 추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화는 덴마크의 유명한 현대화가 칼 페더슨이 그린 것이랍니다. 창세기 등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인데요. 기존의 성화와는 색다른 분위기입니다. That's where I think it's fair that Christianity is still the same, but the ways of expressing it are changing and following time. It's a modern painting where a painting 400 years ago would look completely different. 중세로부터 현대까지 여러 시대가 공존하는 리베 대성당입니다. 성당을 나와서 마주한 도시의 거리는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건물 모퉁이에 있는 검은색 돌입니다. This is actually to protect the house because the old farm carts with wooden wheels couldn't turn sharply enough round the corner. So they would hit the house and ruin the wall. So therefore the stone's good. Then the wagon tries to turn round. The back wheel runs up. And when it comes somewhere here, it just slides down and the cart is pushed round to simply keep the house. 이것이야말로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요? 지금 여기 있는 돌은 예전에 기사들이 말을 타고 와서
말을 이제 마구간에 넣고 이 근처가 거의 다 이제 술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이제 말을 불러서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오면 이렇게 해서 말을 타는.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이만큼 높이 올라오면 말 타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역시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세월이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는 고즈넉한 리베의 골목. 그 풍경 속을 걸으며 옛 도시의 운치를 마음껏 느낍니다.